여러분, 지금 당장 떠올려 보세요. 당신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해도 상대방이 꿈쩍도 안 했던 순간 분명히 맞는 말을 했는데 왜 사람들은 당신 편이 되지 않았을까요? 충격적인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이기지 못합니다. 잘 듣는 척 하는 사람이 전부를 가져갑니다. 2003년 미국 FBI 위기협상팀의 크리스 보스는 자살 예고 인질극 현장에 투입됩니다. 범인은 총을 들고 있었고 경찰 수십 명이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 보스가 한 행동은 놀랍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10초, 20초, 30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범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바로 이 순간 크리스 보스가 원하던 것이 시작됩니다. 대화의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온 겁니다. 여러분, 이건 영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FBI가 수십 년간 써온 기술이고 지금 이 순간 비즈니스 협상장, 연인 사이의 다툼, 직장 상사와의 면담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은 말을 하지 않고도 사람을 움직이는 법을 알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정반대로 하고 있어요. 회의에서 내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더 크게 말합니다. 연인에게 내 감정을 전하려고 더 길게 설명합니다. 거래처를 설득하려고 더 많은 자료를 쏟아냅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말을 많이 할수록 상대방의 벽은 더 높아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심리적 리액턴스라고 부릅니다. 누군가가 나를 설득하려 한다고 느끼는 순간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저항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어도요. 그래서 진짜 고수들은 말로 설득하지 않습니다. 침묵으로 상대가 스스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3가지 핵심 기술을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3번째 기술은 여러분이 내일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건데 이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첫 번째 기술, 이름부터 기억하세요. 전략적 침묵입니다. 이걸 모르면 대화에서 평생 끌려다닙니다. 진짜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대화에서 침묵이 생기면 불안해합니다. 어색하니까 뭐라도 말하려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먼저 말하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린 협상 연구에 따르면 상대의 제안 이후 의도적으로 5빈 7초 침묵을 유지한 그룹이 즉시 반론한 그룹보다 평균 12% 더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냈습니다. 왜 그럴까요? 침묵은 상대방의 뇌에 이런 신호를 보냅니다. 이 사람이 내 말에 만족하지 않는 건가? 내가 뭔가 부족하게 말했나? 그러면 상대방이 스스로 보충 설명을 시작합니다. 자기가 먼저 양보안을 꺼내놓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요. 실제로 일본의 비즈니스 문화에서 이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일본 기업 경영자들은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가 가격을 제시하면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10초, 20초, 길게는 30초까지. 미국 비즈니스맨들이 일본 기업과의 협상에서 가장 많이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그 침묵을 못 견디고 먼저 가격을 깎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상대는 아무 요구도 안 했는데요. 정리하겠습니다. 전략적 침묵의 3단계입니다. 하나, 상대의 말이 끝나면 바로 대답하지 마세요. 3, 5초 눈을 맞추며 고개만 끄덕이세요. 둘, 상대가 추가 설명을 시작하면 그게 바로 주도권이 넘어온 신호입니다. 셋, 그 다음에 천천히 낮은 톤으로 핵심만 말하세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한마디가 10분짜리 프레젠테이션보다 강력합니다. 자, 그런데 침묵만으로 모든 상황을 풀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상태에서 대화를 시작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미 화가 나 있거나 나를 경계하고 있거나. 이때 쓰는 기술이 두 번째, 거울 효과 대화법입니다. 이건 FBI 협상 학교에서 가장 먼저 가르치는 기술입니다.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상대방이 마지막에 한 말의 핵심 단어, 일선미상계를 그대로 따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상대, 솔직히 이번 프로젝트는 너무 무리한 일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무리한 일정이요? 이게 끝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상대방이 자동으로 자기 생각을 더 깊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네, 왜냐하면 디자인 팀 인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2주 안에 끝내라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잖아요. 사실 제가 진짜 걱정되는 건 품질 문제예요. 보이시나요? 여러분은 단어 3개를 따라 말했을 뿐인데 상대방이 진짜 속마음을 꺼냈습니다. 처음엔 일정이 문제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품질이 진짜 걱정이었던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동조 효과 이소프락시즘라고 합니다. 인간은 자기와 비슷한 행동을 하는 상대에게 본능적으로 경계를 풀도록 진화했습니다. 거울 대화법은 이 본능을 언어 차원에서 발동시킵니다. 상대방은 의식하지 못한 채 이 사람은 내 말을 진지하게 듣고 있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 리처드 와이즈먼 교수의 실험에서 웨이터가 고객의 주문을 그대로 따라 말했을 때 팁이 평균 70%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단어를 따라 말하는 것만으로요. 거울 효과 대화법 핵심만 정리합니다. 하나, 상대의 마지막 말에서 감정이 실린 핵심 단어 1상계를 골라내세요. 둘, 살짝 의아한 표정과 함께 물음표를 붙여 따라 말하세요. 톤은 부드럽게. 셋, 그리고 침묵하세요. 상대가 스스로 더 깊은 이야기를 꺼낼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 기술은 특히 상대가 감정적일 때 가장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화난 고객, 불만 있는 동료, 서운한 연인, 이 세 단어 따라 말하기가 어떤 위로의 말보다 효과적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세 번째 기술은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내일 당장 써먹을 수 있다고. 이건 크리스 포스가 자신의 모든 기술 중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직접 말한 기술입니다. 바로 라벨링입니다. 라벨링이란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내가 먼저 말로 짚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방법이 독특합니다. 절대 당신은 지금 화가 나 있죠. 라고 하면 안 됩니다. 대신 이렇게 시작합니다. 처럼 보이네요. 인 것 같습니다. 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회의에서 팀장이 당신의 기획안에 불만을 표현했다고 합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때 방어적으로 나갑니다. 아니요, 이건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러면 끝입니다. 벽이 더 높아집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팀장님, 이 기획이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이 한마디가 마법처럼 작동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뇌는 자기 감정이 정확하게 인식되는 순간 편도체 감정 노예의 활성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UCLA 매튜 리버만 교수의 fMRI 뇌 영상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행위, 이걸 감정 라벨링이라고 하는데 이것만으로 부정적 감정의 강도가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상대의 화를 말로 짚어주는 순간 그 화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크리스 포스의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납치 사건에서 범인은 극도로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의 어떤 제안도 거부했고 인질의 안전은 시시각각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크리스 포스의 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아무도 당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범인은 5초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맞아. 이 그래, 맞아가 나온 순간 협상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후 범인은 점차 요구 수위를 낮췄고 결국 인질은 무사히 풀려났습니다. 이게 총이나 스와팀이 아니라 문장 하나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라벨링에는 한 단계 더 높은 응용 기술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고급 기술인데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부정감정 선제 라벨링입니다. 상대가 화를 내기 전에 내가 먼저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실 수 있는데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연봉 협상 자리에서 회사가 원하는 것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해야 한다고 합시다.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이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말하면 상대방의 뇌는 미리 준비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금액을 들었을 때 충격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건 비즈니스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즉시 적용 가능합니다. 라벨링 실전법 정리합니다. 하나, 상대의 표정, 목소리, 몸짓에서 감정을 읽으세요. 말의 내용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둘, 처럼 보입니다. 인 것 같습니다. 로 시작하는 문장을 만드세요. 절대 당신은 으로 시작하지 마세요. 셋, 라벨링 후에는 반드시 침묵하세요. 넷, 어려운 말을 꺼내야 할 때는 부정 감정을 먼저 라벨링 하세요. 자, 지금까지 세 가지 기술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상대의 말이 끝나면 바로 대답하지 말고 3볼 5초 침묵으로 주도권을 가져오세요. 상대의 핵심 단어 1.3개를 물음표와 함께 따라 말해서 상대가 스스로 속마음을 열게 만드세요. 상대의 감정을 처럼 보입니다로 짚어줘서 감정의 벽을 허물고 대화의 문을 여세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전부 말을 적게 하는 기술입니다. 우리는 평생 어떻게 말할까를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수들은 어떻게 말하지 않을까를 고민합니다. 가장 강력한 대화는 침묵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내일 회사에서 혹은 집에서 딱 한 가지만 시도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상대의 말이 끝나고 3초만 참아 보세요. 반응하고 싶은 걸 3초만 참으세요. 그 3초 동안 벌어지는 일이 여러분의 모든 관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보시고 댓글로 결과를 알려주세요.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 상대방의 반응이 어땠는지,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실전 심리학, 관계 기술이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상대방이 절대 노라고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질문법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